안녕하세요. 성스입니다. 눈 크게 뜨고 한번 가봅시다. 제 옷이 똑같죠? 3시간. 오늘 한 단원 그냥 뽀개기입니다. 한 단원 뽀개기. 시작했을 때 호르몬 박살 가보겠습니다. 이제 2개 남았어요. 혈당량 했죠? 혈당량 조절. 이제 체온 조절. 그 다음에 삼투 조절. 삼투압 조절. 요거 하면 됩니다. 빙고. 네, 뭐가 빙고냐고요? 모르겠네요. 그냥 떠오르네요. 네, 아무 소리 대잔치. 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체온 조절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쉽게 경험하는 거라서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체온을 조절하려면 일단 2가지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열 발생량, 열 발산량. 요거 제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하게 해드릴게요. 자, 겨울에 추워요. 어디 여행 갔다 왔어. 추워. 추워. 창문이 조금 열려 있습니다. 네, 환기하라고 창문 조금 열고 갔어. 여행을 갔다 돌아왔어. 너무 추워. 자, 어떻게 합니까? 따뜻하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해요? 일단 창문을 닫아. 그죠? 창문을 왜 닫습니까? 따뜻하게 만들어 놨던 그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열 닫고. 그럼 창문만 닫고 있으면 방이 따뜻해집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 보일러를 틀어야 됩니다. 우린 이 행동을 가지고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창문을 닫는 게 열을 만들어내진 않습니다. 그럼 뭐를 줄이는 거냐면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양, 즉 열 발산량, 이걸 조절하는 겁니다. 즉 열 발산량을 낮추는 거죠. 창문 닫는 건. 보일러 틀었어요. 그러면 바닥부터 뜨거운 열이 올라옵니다. 이건 열을 발생시킨 거죠. 이거는 열 발생량을 증가시킨 겁니다. 우리 몸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추울 때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열 발산량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추울 때. 더울 때는 반대겠죠. 열이 많이 빠져나가게. 여러분들이 여름에 에어컨 안 튼다고 생각하면 창문 다 열죠. 열 발산 쫙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어떤 특정한 방법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 가게 같은 데 보면 너무 더울 때 그 앞에다 이렇게 물 뿌리면 좀 시원해지잖아요. 물이 날아가면서 열을 갖고 가서. 우리 몸도 똑같죠. 땀 나가지고 땀이 기체로 바뀌면서, 그죠? 기체로 바뀌면서 내 몸 표면에 있는 열을 가져가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런 일을 한다. 되겠죠? 그리고 물질대사를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 발생량을 줄이게 되죠. 되겠죠? 자, 이제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복잡하게 써놨는데 요거보다는 요걸로 볼게요. 저온 자극은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요. 추우면 열 발산량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열 발산량을 낮춰야 됩니다.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걸 차단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저온일 때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누가 하냐면 교감신경이 합니다. 이거 신경이 합니다. 네, 관내 시상하부에서 교감신경한테 연락하면은 교감신경이 피부 근처 혈관을 탁 잠궈요. 이걸 우리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우리 이렇게 눈싸움 같은 거 막 할 때 손이 이제 차가워지면 손에 핏기가 없이 하얘지죠. 왜 하얘지냐면 손으로 피를 보내면 피의 온도가 자꾸 식어서 돌아오니까 피를 안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이 펄해져. 입술의 색깔은 뭐가 결정하냐면 입술 표면에 있는 피의 색깔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제 피의 색깔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네. 근데 추우면 요 근처로 흐르는 피를 잠궈버리기 때문에 요 빨간 색깔로 보이는 게 아니고 퍼런 색깔로 보여. 왜 퍼런 색깔로 보입니까? 요 저 안쪽으로 피를 흘려서 그렇습니다. 우리 혈관이 이렇게 2 종류인데, 표면을 흐르는 혈관이 있고 안쪽으로 흐르는 혈관이 있는데, 이쪽을 잠그고 밑에 쪽이 흐르니까 피부를 통해서 저 안을 보니까 퍼런,
그런 색깔이 보이는 겁니다. 피부 표면으로 보내면 시뻘건색, 안쪽으로 흐르는 피를 멀리서 이렇게 피부 통과해서 보면 파란색, 그죠? 이래 보이는 거죠. 잠궈요. 잠궈. 이거 뭐 때문이다고요? 열 발산량을 감소시켜. 빠져나가는 걸 막습니다. 또 하나. 자, 여기서 입모근을 수축시킵니다. 입모근 뭡니까? 모자가 털모자니까 입자가 세울 입자고 털을 세우는 근육입니다. 이걸 수축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털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여기 이렇게 있고요. 요게 요렇게 쓰면요. 이렇게 쓰면 여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닭살입니다. 닭살이 돋는 거야. 추우면 닭살이 돋아가지고 이게 열 발산량을 감소시킬 수 있나? 우리 사람은 옷을 입어서 그런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털이 제 기능을 많이 잃었는데 여기 원래 이렇게 털을 세우면요. 여기 이렇게 공기층이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오리털 파카 입으면은 왜 따뜻하냐면 오리털 파카 자체가 열을 만들어내진 않죠. 그죠? 오리털 파카 자체가 열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막아줘? 그 안에 들어있는 오리털들이 공기를 붙잡아서 공기층을 만듭니다. 이 공기가 최고의 단열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털이 쓰면요. 여기 공기층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안쪽에 있는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걸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털이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약간 이게 이제 흔적만 남았다고 볼 수 있죠. 그거 쓴다고 우리 털이 뭐 거의 없으니까. 근데 일단은 왜 내가 닭살이 돋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누가 이거를 한다고요? 교감신경이요. 교감신경이. 자, 근데 이게 입모근을 수축해서 털을 세우고 피부 근처 혈관을 잠그고 이거 다 열 발산량을 감소시키는 행동입니다. 근데 열 발산량만 감소시킨다고 따뜻해지잖아요. 이제 열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열을 만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교감신경이 근육을 떨리게 만듭니다. 떨어. 떤다는 건 뭐냐면 근육을 비벼. 근육이 수축기한을 막 반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이 생깁니다. 그죠? 막 하면 열이 생겨. 이 과정에서 또 뭐야? 근육이 왔다 갔다 할 때 수축과 이완을 막 반복하면서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쓰잖아요. ATP의 소모가 많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열이 막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근육을 막 떨리게 만들면 열 발생량이 증가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추울 때 더더더더더 떠는 거야. 그죠? 더더더 떨고요. 그 다음 교감신경이 부신 속질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교감 알파 글루카곤. 교감 알파 글루카곤. 이게 교감신경이 한번 흥분하면 교감신경이 관여하는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발생하는 겁니다. 네,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만 되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쭉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부신 속질을 자극하면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고 에피네프린은 뭐를 한다고요? 혈당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포도당을 높여요. 자, 글루카곤을 자극하면 얘도 혈당량을 높입니다. 혈당량이 높아진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름 많이 쟁여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름. 이제 우리가 기름을 써서, 즉 에너지원을 태워가지고, 그죠? 에너지원을 태워서 석유를 태워서 난로라고 치면 석유를 태워서 열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열을 만들어내려면 일단 재료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재료가 뭐냐면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포도당 양을 늘려놓는 거예요. 문 잠갔어요. 문 잠그고 그 다음에 문 닫고 그 다음 포도당 만들어놨어. 석유 갖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난로에 불 켜면 되죠. 그 불이 뭡니까?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티록신. 이 티록신이 물질대사를 촉진합니다. 물질대사가 촉진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과정에서 물질대사가 막 빨라지는 과정에서 내가 쓸 수 있는 ATP 같은 것들도 만들어지지만 이 과정에서 손실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열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됐죠? 열이 많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분비하고요. TSH 분비하려면 TSH 분비하려면 뭡니까? TRH를 분비해야죠. 여기서 앞에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을 분비해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해.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인 TSH가 분비되면 갑상샘이 자극되고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가 되고 티록신은 아이오딘이 필요합니다. 자, 앞에서 했던 거 한 번씩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티록신이 분비가 되면서 이제는 여기서 만들어준 요 포도당 석유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얻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열 발생량 증가합니다. 보일러 온 되겠죠. 여기서 신경에 의한 거냐 호르몬에 의한 거냐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다 보면 쉬워요. 교감이 이렇게 하고요. 몸떨게 하고 그 다음에 교감이 아까 글루카곤 여기랑도 연결되고 속질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티록신에서 분비되는 요거는 호르몬에 의한 신호 전달이고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저온 자극의 때입니다. 자, 고온 자극 한번 가볼게요. 자, 고온 자극은요, 뭘 안 해야 됩니다. 그죠? 뭘 안 해야 되고, 여러분이 뜨거우면 막 이렇게 더워. 운동장에서 막 운동했어. 그럼 만져보면 이게 막 빨갛게 달아오르잖아요? 그리고 만져보면 뜨끈뜨끈하고, 몸이. 그러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익었다. 햇빛에 익었다.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면 내 살을 잠깐만 놓으면 이렇게 빨갛게 막 뭐 난로처럼 달아오르냐? 그게 아니고 덥기 때문에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 표면으로 피를 많이 보내니까 빨갛게 되는 거고 이 따뜻한 피가 피부 표면으로 흐르기 때문에 여기가 뜨끈뜨끈한 겁니다. 그죠? 아까 피부 근처 혈관을 좁히는 게 교감이면 확장은 부교감이겠죠. 그래서 피부 근처에 뜨거운 피를 피부 표면으로 막 보내는 거야. 왜냐면 공기하고 만나서 식으라고요. 그래서 열 발산량을 증가시키고요. 그 다음 티록신 분비량을 줄여야겠죠. 이거 분비되면 열을 더 만들 거니까요. 그래서 줄이는 겁니다. 줄여. 그 다음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땀 분비가 촉진됩니다. 땀 분비가 촉진돼요. 땀이 분비되면서 사실은 이 뜨거울 때 식히는 가장 중요한 게 땀입니다. 땀. 네, 피부 표면으로 이 뜨거운 피를 보내서 식히기도 하지만 한여름에 이걸 보내도 많이 안 식어요. 근데 여기 땀이 쫙 있으면 땀이 날아가면서 그죠? 땀이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이때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많이 땡겨가거든요. 네, 많이 땡겨가기 때문에 그때 이 주변에 있는 이 피부 주변에 있는 열을 한 움큼 쥐고 날아가기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빠르게 피부 표면의 온도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땀 진짜 많이 흘려보면 여기 막처럼 땀에 막이 생깁니다. 이렇게 쫙. 남자애들이 여름에 파이팅 있게 운동장에서 볼 차고 뭐 농구하고 이러면 경험해봤을 거야. 막. 그래서 바람만 쫙 불면 엄청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 고개 쫙 날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쫙 날아가면서 열을 쫙쫙쫙 땡겨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요새 못 봤을 겁니다. 아마 바람의 검심 요 보면은 그 악당 중에 이렇게 분대 감고 있는 애 있어요. 근데 걔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오래 싸우지 못해. 싸움 겁나 잘하는데 칼싸움 축축축. 왜냐면 화상을 입어가지고 땀샘이 타서 체온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생물의 원리가 있어요. 진짜로 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땀샘이 타잖아요. 그래서 땀이 분비가 안 되면 진짜 여름에 움직이는 게 되게 위험합니다. 체온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체온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사실상 많이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이걸 안 한다고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온도가 내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더 올리지 않는다는 것뿐이야 이쪽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쪽에서 땀을 만들어가지고 땀이 날아가면서 열을 많이 뺏게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되겠죠? 땀 분비. 네. 그 다음에 피부 근처 혈관 확장. 이거 열 발산량이 증가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있어서 하나 보면
우리 그 애하고 어른하고 체온 조절에 좀 차이가 있어요. 어른은 주로 떱니다. 우리 근육도 파이팅 있고 우리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떨어 뜨뜨뜨뜨뜨 추우면 따다다다다 떨죠. 네, 더울 때 땀나는 건 똑같아. 애나 어른이나. 근데 이제 추우면 다다다다 떠는데 애기들은 몸에 어떤 근육이나 그런 시스템이 성인만큼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가지고 이 충분한 열을 만들어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유아들은 티록신의 분비를 압도적으로 티록신의 분비를 통해서 열을 만들어내는 그 비율이 성인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유아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떨지 않고 떨리지 않고 열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비떨림열이라고 부르는데 요게 훨씬 더 비중이 높다. 그 다음에 또 갈색지방이라 그래서 우리 또 지방 중에 요 열을 좀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방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방들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되겠죠. 그래서 여기 조금 다르네. 떨림열이 좀 주메인이다. 유아는 비떨림열을 가지고 체온을 올리는 역할,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데 이쪽이 좀 더 많이 관여한다. 네, 이렇게 알면 좀 더 재밌죠. 자, 다음 볼게요. 자, 삼투 조절입니다. 이 앞에서 체온 조절할 때 중요한 호르몬 티록신이었죠. 티록신 기억합니까? 티록신은 어디서 분비합니까? 갑상샘. 갑상샘한테 티록신 분비하라고 명령 내리는 호르몬은 누굽니까? TSH. TSH는 어디서 나와요? 뇌하수체 전엽. 그럼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분비하라고 하는 애는 누굽니까? TRH. TRH는 어디서 나와요? 시상하부. 이렇게 나와줘요. 됐죠? 자, 삼투 조절은 쉽게 얘기하면 몸의 농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몸의 농도. 삼투압. 삼투압 P는 CRT거든요. 몰농도, 그죠? 기체 상수, 절대 온도. 뭔 얘기입니까? 그냥 농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삼투압은 그냥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도. 자, 삼투압이 높다 이 말은 농도가 높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삼투압이 높아요. 농도가 높아. 언제 내 몸의 농도가 높냐? 땀을 많이 흘리거나, 즉 땀이 거의 대부분이 물이잖아요. 내 몸에서 물이 많이 빠져나갔거나, 그럼 농도가 진해지겠죠. 여러분들 그 소금물에서 끓여가지고 물만 날리면 소금물이 점점 진해지잖아요. 똑같지 뭐. 내 몸에서 물이 많이 빠져나가면 내 몸의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물을 많이 안 먹거나 그러면 삼투압이 높아져요. 자, 그러면 삼투압이 높아지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목이 마를 겁니다. 그래서 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말고 목이 마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물을 먹게 행동을 하게 할 겁니다. 목말라 이럴 거야. 근데 만약에 그럴 물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몸 내부에서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수분량을 줄여야겠죠. 그래야겠죠. 그죠? 그래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 뭐가 있냐? 땀 그리고 오줌입니다. 땀은 체온도 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체온에 일단 영향을 많이 받고요. 삼투압이 높다고 땀을 안 흘릴 수는 없거든요. 체온이 올라가면 그건 더 위험합니다. 네, 뭐 더고 덜이고 없고 그거 위험해요. 그래서 땀하고는 상관없고 이제 체온하고 상관없는데 물을 조절할 때는 뭐를 가지고 얘기하냐면 소변량. 오줌으로 버려지는 그 물이 아까운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나한테 다시 제흡수로 땡겨와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되는데 오줌에서 물을 땡겨온다니까 더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가야 소변이 되는 거고요. 그 전까지는 아직 뭐 소변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다시 물을 재흡수하게 해주는 거야. 누가? 항이뇨 호르몬이. 항이뇨 호르몬 약자로 뭐라 부릅니까? ADH. ADH는 어디서 분비돼요? 뇌하수체 후엽. 뇌하수체 후엽. 뇌하수체
후염. ADH가. 예,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재흡수라고 하는 건 여기가 세뇨관인데요. 세뇨관에서 어디로 물을 갖고 오냐면 여기가 세뇨관입니다. 여기 요로. 여기는 어디냐면 모세혈관으로. 모세혈관으로 물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소변량이 줄겠죠. 그러니까 땀 많이 흘리면 화장실을 잘 안 가기도 하지만 화장실 가면 아주 진한 오줌을 조금 싸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거 뭐 사람뿐만 아니고 사막 같은 데서 물 많이 안 먹고 사는 동물들 보면 진짜 오줌을 방울 단위로 싸는 애들이 있어요. 굉장히 진한 오줌을 조금. 왜 그러냐면 이럴 거니까요. 네, 이럴 거니까. 이해되겠죠? 자, 삼투압이 낮아. 여러분이 수박 같은 거 먹었어요. 그래서 이 혈액의 농도가 굉장히 낮아. 그래서 삼투압이 내려갔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물을 빨리빨리 버려서 다시 농도를 좀 끌어올려줘야죠. 그러면 수분을 재흡수를 안 해야 됩니다. 수분 재흡수를 안 하려니까 항인효 호르몬이 안 나와야죠. 항인효 호르몬이 안 나오면 재흡수가 안 되고 그러면 소변량이 많아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보통 때도 항인효 호르몬은 일정량 이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랬으면 여러분이 먹는 만큼 다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재흡수하기 때문에 일정량 이상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평상시에 나오는 양보다 적게 나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흡수량이 줄어들어서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물의 양이 많아지고 그러면 소변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건더기는 그대로 있는데 물의 양이 많으니까 묽은 오줌이 되는 거죠. 이건 진한 오줌이 되는 거고요. 그죠? 오줌 얘기하니까 좀 그렇네요. 근데 이렇습니다. 네, 되겠죠?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이거예요, 이거. 네,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삼투압이 증가했어. 몸이 진해졌어요. 왜 진해져? 땀을 많이 흘리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짠 걸 많이 먹었거나 뭐 그렇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줌으로 나갈 물을 땡겨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ADH가 분비가 돼서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가 돼가지고 그러면 신장에 있는 세뇨관에서 수분을 재흡수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수분을 재흡수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수분을 어디로 갖고 온다고요? 세뇨관에서 혈액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혈액량이 증가합니다. 그죠? 왜냐면 이게 혈액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우리 혈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안에 있는 물이 혈액이야. 이 혈관 밖에 어떤 물이 있다가 이 물이 요 혈관 밖에 있을 때는 뭐 세포 사이에 있으면 세포 사이에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이 물이 혈관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 물이 혈액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그냥 여기 생리식염수가 있어요. 여기 주사기에 있을 땐 생리식염수인데 이걸 피 속에 집어넣잖아요. 혈관 안에. 그러면 그 생리식염수가 그냥 피가 됩니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혈관 안에 있는 액체가 혈액이니까요. 자, 그래서 재흡수를 하면 혈액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혈관이 똑같은데 물이 흘러다니는 양이 많아져. 즉 여러분이 수도꼭지를 반만 틀고 완전히 틀고 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양, 이게 수압이잖아요. 수압이 수도꼭지 조금 틀었을 때랑 많이 틀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많이 틀었을 때 수압이 세잖아요. 물이 지나가면 수압인데 혈액이 지나가면 혈압이 됩니다. 즉 이렇게 ADH가 분비돼서 수분을 재흡수하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액량의 증가는 곧 혈압의 상승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갖고 왔으니까 농도가 희석되겠죠. 그래서 삼투압이 조금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많이 땡겨왔으니까 소변량은 감소할 거고요. 그리고 원래 들어있는 건더기는 똑같은데 물을 많이 빼냈으니까 오줌의 농도, 즉 진한 오줌을 쌀 거고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지금 다시 정리할게요. 자, 요거는 이거의 반대니까, 그죠?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삼투압이 증가합니다. 물을 땡겨와야 돼.
물을 마시고 싶죠. 그래서 갈증이 나. 물을 마시면 돼. 근데 안 돼, 이 상황이. 그럼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를 분비합니다. 왜냐면 오줌으로 나갈 물이 아까우니까. 그래서 분비량이 증가해서 세뇨관에서 수분을 재흡수합니다. 재흡수해. 어디로? 혈관 안으로. 그러면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액량의 증가는 혈압의 상승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오줌이 될 물에서, 그죠? 오줌에 이게 잘 처리되면 오줌이 되는 걸, 그 원료를 원료라고 불러요. 원료. 자, 오줌의 재료. 이 오줌의 재료 상태에서 물을 빼내. 그럼 소변량이 줄어. 근데 안에 들어있는 건더기는 그대로야. 물만 줄었어. 그러면 소변의 농도가 진해지죠. 그래서 진한 오줌을 조금 싼다, 그 말을 이렇게 멋있게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혈압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고혈압 환자들이 짠 거 먹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고혈압 환자는 이미 혈압이 높잖아요. 짠 걸 먹어서 삼투압이 증가하면 ADH의 분비가 일어나고 ADH의 분비는 곧 혈압의 상승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짠 거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이 짠 거 말고 싱겁게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죠? 삼투압이 감소하면 안 나오고 오줌의 양이 증가하고, 오줌의 양이 증가하면 오줌의 삼투압은 낮아지겠죠. 즉 묽은 오줌을 많이 싼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이거 지금 뭐 외우려고 하지, 단계별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흐름을 쭉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해하면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외울 거리가 없어. 그죠? 자, 마지막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뭐 그래프 3개를 원래 딱 3개를 그려놨어야 되는데 요게 그냥 섞어놓은 겁니다. 그래프 3개를 해석 한번 볼게요. 요 위에 거 요것만 볼게요. 요것만. 자, 혈장 삼투압이 늘어날수록, 즉 농도가 진해질수록, 내 몸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ADH의 농도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높아져야죠. 왜냐면 오줌에 나갈 물이 아까워서 땡겨와야 되니까요.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혈액량이 줄어든다고 칩시다. 요거 요렇게 볼게요. 요거 혈액량이 상대값이니까 혈액량이 요렇게 한번 볼게요. 혈액량이 줄어들어요. 여러분들이 피를 흘리고 있다. 혈액량이 줄어든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액량이 줄어들어. 그러면 혈액을 막 짜겠죠. 영화에서 보면 혈액을 막 짜. 네. 막 짜서 막 집어넣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것도 하냐면 소변으로 나갈 그 물을 혈관 안으로 갖고 오면 그것도 혈액의 보충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ADH의 분비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해돼 있어? 혈액량이 줄면 혈액을 보충해 와야 돼. 그 혈액을 어디서 보충해 와? 오줌에 있는 물을 혈관 안으로 땡겨오면 그게 혈액이 되니까 혈액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혈액량이 줄어들면 ADH의 분비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ADH가 이제 바소프레신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 보면은,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피 흘리는 사람한테 바소프레신 얼마 투여하세요, 뭐 이런 거 나옵니다. 아는 사람만 알아요. 네, 그런 거 보면 또 재밌잖아요. 네, ADH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혈압. 혈압이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ADH가 분비돼서 피를 오줌에 있는 물을 땡겨와서 혈액량을 늘려가지고 혈압을 올려줘야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편해가지고, 예, 오른쪽으로 안 가고 왼쪽으로 가면서 봤는데, 이거 보시면 요 혈압이 내려갈수록 ADH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혈압이 내려갈수록 ADH가 많이 나와요. 그지? 혈압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ADH가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ADH가 혈압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압이 너무 내려가면 ADH가 많이 나와서 혈압을 올려주는 거고요. 혈압이 올라갔는데 ADH가 많이 나오면 혈압이 폭주하겠죠. 더 많이 올라가겠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그 소변량, 삼투압, 혈액량, 혈압 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한 번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거 이해 안 된 상태에서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몇 분 안 돼요. 지금 한 제가 요거 앞으로 돌리면 요 ADH에 관련된 거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요거 계속 돌려보면서 이해 한 번만 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로써 호르몬이 마무리됐네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주제로 찾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